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시대와 역사의 맥이 짚힌다. 조상훈의 뉴스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실시간 정치권 뉴스. 네, 정치권 소식 국회 출입하는 김효진 PD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효진 PD 안녕하십니까? 네, 김효진입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오늘 월요일인데 당내 공식 일정을 아예 잡지를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새정치연합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원래 거의 매일 아침 이 최고위원회의나 원내대책회의 같은 당내 회의 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어떤 일정이 예정돼 있느냐가 보통 관심인데 오늘 박 위원장의 일정은 통상 업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통상 업무라는 거는 일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당내 인사들로부터 퇴진 압박받고 또 탈당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박 위원장, 이 말 그대로 사면 초과에 놓인 이 박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예, 오늘 당이나 국회 쪽에는 나왔습니까? 뭐 기자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행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뭐 추격전도 벌이고 그랬다는데요. 네, 아직까지도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자택 앞에 진을 친 기자들을 발견하고서 마치 007 작전 펼치듯이 거칠고 황급하게 차를 돌려서 달아났죠. 예. 이 과정에서 차가 벽에 살짝 들이받는 사고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어떤 식으로든 마음을 정할 때까지 일단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에서 당직 자진 사퇴 요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여당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박 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이번 주에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예. 아울러서 박 위원장의 향후 거취는 당 의원총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아직까지 의총 일정을 공식적으로 잡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또는 내일 의총이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박 위원장의 거취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회 일정 협의를 놓고 이 여당과 정의와 국회의장의 압박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 박영선 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총 시점까지 본인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에 네. 또 당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좀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만약 의총이 열리기 전까지 박 위원장이 거취를 정하지 않는다면 의총에서 이 문제를 두고 아마 격론이 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노영민, 오영식, 최규성, 최재성, 유승희 의원 등 이 당 소속 15명 의원들이 긴급회의를 갖고 박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여전히 박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의원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박 위원장이 곧바로 당직에서 물러날 경우 당내 선출직이 아무도 없고요. 이로 인해서 당이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박 위원장이 황급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은 상황입니다. 당 일각에서는 만약 박 위원장이 이대로 당직에서 물러날 경우 이후 당직 인선은 정상적인 대표자 선출 과정이라기보다는 개파 간 다툼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예. 오늘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을 내야 된다. 뭐 이런 네. 입장을 밝히더군요. 네. 예. 뭐 당이 분란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 좀 전에 언급해 주셨는데. 네. 박영선 위원장이 이대로 물러날 경우 새정치연합 뭐 어떤 방향이든 좀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 박 위원장이 동료 의원 집단으로부터 지금처럼 거세게 내몰린 상황에서 당직을 내려놓으면 이후 당직 인선 과정은 도저히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인선 과정을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월호 특별법 등 이 산적한 현안 앞에서 당을 이끌 사람들을 뽑는 인선이라기보다는 계파 갈등 등 이 당내 갖가지 정치적 역학 관계가 표출되는 매우 혼란스러운 인선 과정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당의 원내 수장이 당 의원들로부터 이렇게 떠밀리고 압박받는 상황을 지켜본 마당에 선뜻 대표 자리에 도전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또한 막상 대표 자리가 공석이 됐을 때 수많은 전국 현안, 특히 세월호 특별법 문제와 관련해서 뾰족한 대안을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내년 1월 치르기로 한 전당대회 좀 앞당기자는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차기 당권 경쟁에 관한 얘기도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네, 박영선 위원장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는데 이 정치라는 게 때로는 무척 좀 비인간적이고 또 다음 스텝으로의 전환이 무섭게 빠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새정치연합의 현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앞서서 박영선 이후 상황에 대한 난맥상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이 당내 당권 경쟁에 불이 붙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차기 당권 후보는 문재인 의원입니다. 결국 무산이 되긴 했지만 박 위원장의 이상돈, 안경환 비대위원장 카드를 내놓는 과정에서 매우 무게감 있게 의견을 구할 정도로 문 의원의 당내 입지는 확고하다는 평가입니다. 이 밖에 2008년에 대표를 지낸 바 있는 정세균 의원도 유력 당권 후보로 꾸준히 거명이 됩니다. 사선 중진 이 추미애 의원도 이미 출마를 결심하고 당내 새결집 작업에 한창이라고 하고요. 예. 이 외부 인사 영입이 물 건너간 이 비대위원장 자리는 당내 중진이 맞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개파색이 비교적 옅은 원혜영, 유인태 의원 등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예. 김효진 PD가 보기에는 박영선 위원장이 실제로 탈당할 것 같습니까? 탈당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예. 홧김에 나온 말이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예, 분당 얘기를 하는데 분당이 되려면 최소한 몇십 명 따라나가야 될 텐데 누가 그 정도 따라 해결집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박영선 위원장이요. 조경태 의원 정도는 따라 나갈까요? 황주홍 의원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예. 생각해 봅니다. 국회 일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새정치민주연합이 예. 이런 상황이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국회 정상화라는 것 더 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인사들과의 이 연석회의 등 의사일정 정상화를 위한 특히 비쟁점 법안 선제적 처리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새정치연합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놓여버리니까 여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또한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됐습니다. 더구나 정 의장이 이 여당 단독 본회의 개최에는 이미 선을 그은 상태고요. 정 의장도 일단 오늘까지는 여야의 내부 상황, 특히 새정치연합의 상황을 관망하면서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여야 지도부와 의장단의 연석회의, 당연히 현재로서는 취소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당신들 집안 단속부터 하고 우리와 협상에 나서라 이런 입장 가질 것 같은데 네. 새누리당의 행보는 좀 민첩해 보입니다. 네. 당내 보수혁신위원회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출범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주요 정치적 분기점에 봉착할 때마다 꺼내온 카드입니다. 바로 내부 혁신기구 카드인데 이번에는 김무성 대표가 이 카드를 꺼내서 당내 개혁의 구심점 역할을 발판으로 이 입지 확대에 나서려는 모양새입니다. 예. 김무성 대표는 원래 진작에 혁신위를 꾸리려고 했는데 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 또 국회 의사일정 표류 문제 등등으로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미루기는 어렵다는 판단, 특히 새정치연합이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와중에 혁신위를 띄우면 대중의 눈에 더 극명하게 대비될 수 있을 것이란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당내 보수혁신위원회 위원장 네.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또 성과도 크게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어떤 사람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당내 소장파 그룹이나 친박이 아닌 그러니까 비주류 진영, 나아가 친이계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거명됩니다. 예. 지난 총대선 과정에서 이따금씩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날리곤 했던 유승민 의원이 특히 유력하게 거명이 됩니다. 유승민 의원은 이미 당 사무총장으로도 거명이 됐었는데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또 소장파 맏형격으로 MB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사선 중진 이 친이계 정병국 의원도 거명되고 있고 지난 재보선에서 원내 복귀한 이 나경원 의원의 이름도 조금씩 거론이 됩니다. 예. 이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그 하나하나 면면을 살펴보면 어딘지 모르게 좀 정치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현재 거명되는 인사들 중심으로 혁신위가 꾸려질 경우 새누리당 권력의 축은 매우 극명하게 친박에서 이 비박 내지는 반박 진영으로 옮겨져 갑니다. 예. 비주류 당대표, 김무성 대표죠. 이런 당대표의 비박 중심 혁신위원회. 이 구성 자체가 여권의 권력 지향이 차기를 향해서 재편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관심은 김무성 대표가 혁신위를 통해 추진할 이 상향식 공천 시스템, 이른바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여부입니다. 예. 김 대표의 대표 취임 일성은 바로 공천 개혁이었습니다.
당이 공천권을 내려놓고 사실상 모든 지역에서 지역 구민이 직접 후보를 뽑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새누리당 내 소장파 의원들이 오래전부터 고민해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공천권에서 자유로워지면 의원들 개개인의 자율성이 높아져서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이 가능해지고 이것이 진정 대통령제의 원리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게 학문적인 이론적인 명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제도의 또 한 가지 커다란 특징은 아무래도 지역민들에게 많이 노출이 된 현역 의원들이 다시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제도가 관철이 돼서 이 제도를 통해서 다음 총선이 치러지고 이를 기반으로 김무성 체제의 의원들이 대거 재선 이상의 성공을 하면요. 직후에 이어질 대선에서 김무성 대표의 입지가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포석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도 같은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양쪽 당 상황으로 본다면 새누리당이 좀 주도권을 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치고 나가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치권 소식 지금까지 김효진 PD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